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TV입니다. 이제부터는 생방송을 자주 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해놓고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로 일단 정했는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저녁 8시 아마 그때가 제일 보시기 편할 겁니다. 저녁 식사 다 하시고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아니면은 병원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례 제가 보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고 날짜가 2020년 7월, 작년 7월이죠. 그러면은 거의 지금 1년이 가까이 돼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1년 돼가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소송해야 될지 이미 결정이 돼 있었던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1년 됐을 때 계속적으로 치료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끌어버리면은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강조했다시피 합의 시점이 지나고 내 몸이 전부 다 회복돼 버려요. 그러면 보험사가 나중에 치료비 줄 거 다 주고 나서는 나중에는 자기들도 안 급하거든요, 이 합의가.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뭐 한시장애다 아니면은 이 부위는 장애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장애율을 우리가 예측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율보다 훨씬 낮은 장애율을 책정하든지 아니면은 그 기간을 짧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뭐냐, 내가 보상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 보상받은 다음에 내 몸이 급격하게 회복되는 게 제일 좋다. 사실 그렇잖아요. 보상은 제일 많이 받고 몸이 제일 회복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합의 시점이 중요하다. 그 합의 시점은, 근데 사실 피해자들은 합의 시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걸 늘 강조한 겁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거의 한 10개월 정도 지났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사고 난 지. 그리고 나이는 67세입니다. 자, 67세면은 우리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가동연한 65세까지죠. 65세가 지났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이분은 소송을 가게 되면은 일실수입, 휴업손해 이런 것들이 발생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외가 있어요. 뭐냐? 만약에 67세인데도 불구하고 뭐 농사를 짓고 있었다 아니면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아니면은 실제로 입증 가능한 소득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법만큼의 소득의 휴업손해는 인정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67세에 사고 나서 일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뭐 이게 75세, 80세까지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재판부에서 이거는 소송을 갔을 때 얘기예요. 판사님이 봤을 때 한 2년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원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 대략 한 3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분이 벌고 있었던 소득 120만 원 정도는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사고 내용을 보면요.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면 충돌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사고 내용으로는 과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할 때는 무과실로 잡겠습니다. 자, 부상 부위 중요하죠. 부상 부위가 중요한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어디 다쳤냐면요. 1번, 2번, 그러니까 외상성 혈종이라든지 혈융,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 아마 피 제거 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요. 세 번째 보면은 우측 척골 간부골절, 그리고 네 번째 우측 요골 근위부골절,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요거는 제가 실제 해부도 뼈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우측 척골이 여기에요. 보이시죠? 우리가 팔에도 뼈가 두 개가 있어요. 척골이 여기고 간부골절이 됐다는 거는 사이간, 중간에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 요골 근위부골절이죠. 그 부위가 이 팔꿈치 부위예요. 그리고 우측 척골 원위부골절, 그 부위가 여기 손목 부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에 팔꿈치 부분하고 손목하고 다 골절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팔꿈치 손목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손목도 이렇게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거고, 당연히 한시적 장애든 영구적 장애든 일단 장애가 남는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시 영구장애 그 부분은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팔꿈치 부분, 손목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를 받아야 된다. 그거는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좌측 대퇴골 원위부골절이죠. 자, 왼쪽에 이게 대퇴골입니다. 대퇴골의 원위, 먼 쪽, 심장에서 먼 쪽을 원위부라고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근위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위부니까 무릎 근처겠죠. 여기가 골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우측 이제 반대쪽 다리 경골 근위부, 경골이 다리에 뼈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경골, 한 개는 얇은 거는 비골. 그래서 경골의 근위부, 무릎 쪽이 골절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자, 우측 상완골, 팔뼈의 어깨 쪽에 골절이 됐고, 우측 견갑골 오구돌기 골절. 뒤쪽으로 어깨 쪽, 뒤쪽에 견갑골 있죠. 여기에 골절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근육 손상, 요거는 일단 제외할게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자, 잠시만 이거 놓고 이제 자, 다시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우측 팔꿈치, 우측 손목, 좌측 슬관절, 그러니까 좌측 무릎 쪽, 그리고 우측 무릎 쪽, 그리고 우측 어깨, 네, 전부 다 부상을 당했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면은 팔꿈치 부분은 13%, 보통 10에서 13% 정도 잡는데 13%로 잡고요. 장애율을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하죠. 노동력 상실률 13%를 잡고 이분 우측 손목 14%, 그리고 좌측 슬관절, 그러니까 무릎 부위예요. 그거는 10%, 그리고 우측 슬관절 10%, 그리고 우측 어깨 부분 18%. 자, 합치면은요, 66%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애율이 각 여러 부위에 이렇게 됐을 때는 전부 다 그냥 합산하는 게 아니라 이 맥브라이드 합산 병합 10이 있어요. 그래서 식을 병합해서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 한 55% 정도 장애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장애율은 55%입니다. 이게 영구적 장애가 될지 한시적 장애가 될지는 이렇게 글로는 모르고요. 실제로 이 부상 부위에 CT 아니면은 뭐 MRI 아니면 엑스레이라도 네, 정확하게 그걸 봐야지만 관절면에 손상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게 한시장애가 되겠다 아니면 영구장애가 되겠다. 이런 부분이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율은 55%로 잡아놓고, 자, 궁금증이 어떤 부분을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냐.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자, 어머니께서는 간병인이 없으면 당연히 간병인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양쪽 다리 다 다쳤죠. 오른쪽, 네, 어깨부터 팔꿈치, 손목 다 다쳤죠. 그러니까 당연히 간병인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공동 간병인을 썼네요. 네, 공동 간병인을 이용했기 때문에 90만 원씩 나왔거든요. 근데 1인 간병인 이용하면 한 320만 원에서 3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많이 달라고 하는 데는 360만 원, 400만 원까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공동 간병인이 뭐냐면 한 병실에 네, 간병인 혼자서 4명 이렇게 돌보는 네, 그런 저건데, 그래서 나눠서 내는 겁니다. 환자별로. 그래서 90만 원 냈고, 이 상황에서 지금 간병비가 계속 매달 들어가니까 부담스럽다. 자,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되는지, 만약에 선임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임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는 간병비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자, 세 번째는 장애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 같은 경우에 장애는 영구장애가 나올지 한시장애 나올지 지금 진단명 가지고는 모릅니다. 네, 단 연세가 있기 때문에 영구장애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자, 영구장애가 근데 어차피 연세가 있기 때문에 영구장애 나오는 거하고 한시장애 나오는 거하고 아마 큰 금액 차이는 없어요. 큰 금액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영구장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간병비는 제대로 받을 수 있냐. 자, 지금 1년 동안 만약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간병비가 1,000만 원 들어갔죠.
12개월이니까 90만 원씩 12개월이니까 1,080만 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험사 약관을 잠시 제가 볼게요. 약관을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1급 상해예요. 네, 상해급수로는 1급 맞습니다. 다 병합하면 1급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에 약관을 보면요. 간병비 기준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약관에서 정하는 1급 상해 위자료는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뭐가 차이 나면 아까 제가 장애율은 55%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소송 가서 아까 제가 말했던 부위가 전부 다 영구장애 나온다 라고 하면은 위자료가 200만 원이 아니라 5,500만 원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한시장애가 나온다 라고 하면 보통 장애 병합 나온 거에 대해서 한 3분의 1 정도 적용하거든요. 3분의 1, 2분의 1 적용하는 재판부도 있고 3분의 1 적용하는 재판부도 있고 뭐 4분의 1 적용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3분의 1 보통 적용한다 보면은 55% 장애. 약관에서는 1급 200만 원이지만 네, 법원에서는 만약에 55% 장애가 한시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의 3분의 1 정도면은 한 1,8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위자료부터가 좀 차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간병비 다 받을 수 있냐라고 했죠. 근데 약관에서는 간병비를 어떻게 돼 있냐. 여기 보시면은 1급에서 2급일 때는 간병인 60일치를 지급한다라고 돼 있죠. 네. 자, 한 달치가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약관에서 정하는 한 달치가 300만 원 정도 되는데 60일치이기 때문에 6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잖아요. 그 돈은 보험사에서 안 줍니다. 단 나중에 보험사 담당자가 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간병비 명목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간병비는 딱 2달치 넣고요. 향후 치료비를 합의를 하려고 간병비로 맞춰 드릴게요 라고 해서 실제로 보험사 담당자는 결제는 향후 치료비, 향후 추정 치료비로 올라가지만 우리 피해자한테 말할 때는 간병비 제가 다 안 나오는 건데 다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60일치밖에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아까 이분 67세셨잖아요. 67세면은 법원에서는 제가 65세 넘으면 인정 안 한다고 했죠. 단 실제로 돈을 벌고 있었던 게 입증이 될 경우 실제로 벌었던 돈을 한시적으로 한 2년 정도 인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관에는 67세라고 하더라도요. 아까 만 67세가 아니었다면 67세까지는 3년을 인정합니다. 장애를.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3년을 인정해요. 그래서 딱 그 나이 때, 그러니까 65세, 66세, 67세 요때 딱 걸리가지고 사고 나시는 분들은 약관이 더 많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영구장애일지 한시장애일지 모르기 때문에 약관으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년, 여기서 보이는 3년 정도 장애가 인정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55%, 일용근로자가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이 277만 1,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7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270만 원에 우리가 아까 노동능력 상실률이 제가 55%가 나왔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148만 원 정도 상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3년을 인정한다 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해서 하면 36개월 계산할게요. 원래 라이프니츠 개수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36개월 계산하겠습니다. 36개월 계산하면은 자 53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장애 부분, 5,3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장애 부분만. 그리고 플러스 아까 위자료 200만 원 있죠. 그러면은 5,540만 원. 거기에 간병비 600만 원 있죠. 그러면은 거의 6,100만 원. 그리고 만약에 1년을 입원했다 라고 하면은 한 2천만 원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하 순수 손해액만 제가 생각했을 때 장애를 그냥 보험사하고 그렇게 다툼 없이 한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봐도 한 7천만 원 정도는 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해도요.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7천만 원. 근데 그게 다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당시에 핀은 아직 안 뺐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핀 제거비 있죠. 핀 제거비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 이만큼 수술했으면요, 한 상처 부위당 수술할 때 수술 자국이 한 10cm에서 한 20cm 정도 남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어깨, 그리고 뭐 팔꿈치, 손목, 양쪽 무릎, 네, 이렇게 다 다쳤었죠. 그렇게 되면은 상처 부위만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0cm에서 70cm 정도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상처 부위 센치당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잡으면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거 외에 지금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물리치료 다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치료비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보험사도 그 정도 금액을 제시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아까 했던 금액들 다 더하면은 한 8천에서 9천, 그리고 많으면 1억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금액이 제일 적당한 금액이다. 자, 그러면은 이 1억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를 선임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이제 합의 시점은 지났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의사한테 뼈가 다 붙었냐. 지금 현재 골절된 부위, 수술한 부위에 뼈는 다 붙었냐. 근데 의사가 뼈 잘 붙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합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뼈가 안 붙어서 장애가 한다 하더라도 아까 다쳤던 부위들은 장애를 전부 다 넣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뼈가 안 붙었다 하더라도 불류압장애, 그리고 뼈가 붙었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했던 한시적으로 노동력 상실류, 나이가 지금 67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선임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보험사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자, 이제 병원 치료 퇴원하고 통원 받으려고 하는데 합의금 제시해 놓은 거, 네, 제시해라 라고 하면은 보험사가 아마 분명히 그 말 할 겁니다. 의료 심사 받아야 된다, 의료 자문 받아야 되니까 의무기록 전부 달라, 그리고 CD 달라, 그리고 의무기록 의료 자문 동의서 작성해 달라고 하거든요.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이면 의무기록 다 주고, 네, 보험사가 받는 이제 의료 자문에 동의 다 하셔도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과를 달라라고 해서 보험사가 만약에 이 금액을 제시를 안 한다라고 하면요, 전문가 선임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 금액에 제시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전문가 선임해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지금 더 유의해야 할 게 있어요. 교통사고잖아요. 만약에 지금 어머니가 상대방 차선이다가 어머니도 운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운전자 보험, 그리고 아니면은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실비보험, 그 보험에서 후유장애 보험금,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 후유장애 담보가 예를 들어서 각 보험마다 후유장애 담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부위, 그 부위별로 전부 다 후유장애 진단서를 끊어야 되는데, 끊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지 주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 후유장애 진단서 끊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 어머님은 지금 주치의한테밖에 뭐 장애 진단을 요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의사라도 그렇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내가 진짜 정성을 다해서 수술했고 치료하고 이제 뼈 다 잘 붙었고, 그런데 장애 진단을 해달라고 한다 라고 하면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재활 열심히 하시면, 네, 장애 안 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주치의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주치의 말고 제3의 의사, 다른 의사, 네, 대학병원급이 좋죠. 네, 웬만하면 대학병원급이 좋은데 대학병원급의 다른 교수님한테 이 장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그 부분에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기준, 아까 그 기준대로 보험사한테 요구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네, 전문가 선임해서 어차피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 장애 끊을 때 이 교통사고 맥브라이 장애도 같이 끊으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사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 지금 방금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